예. 사실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예, 제반대 신문에서 나온 거 한 개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씨가 이제 여러 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름 신념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2017년에서 2018년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준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언제쯤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게 있나요? 그 얘기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그 미르재단 그 일을 봐줬던 뭐 김성현 씨나 뭐 이한서 씨나 아마 다 같이 있던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리고 그게 어떤 뭐 근거 있는 이야기로 사실 들리지가 않았는데 최순실 씨는 조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볍게 들을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얘기를 하고서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의 문화가 우리 문화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뭘 좀 해보라고 그거를 누구한테 그때 뭐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게 누군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말을 들었던 시점도 그럼 지금 그게 2016년 초 같습니다. 예. 제가 한 3, 4월 이후에는 제가 최순실 씨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데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자꾸 말이 끊어져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수사를 받으시면서 네. 가족들하고도 약속을 했다. 네.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성실하게 답변하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증인이 생각하는 이런 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증인이 생각하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걸 간단히 한 말씀 해보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고서 놀라웠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있었던 일은 특히 이제 미르재단 같은 일을 제가 유추해 보면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순실 씨가 15년 들어서면서부터 종종 재단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재단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문화융성 사업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짜증 섞인 이야기를 많이 좀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들이 해야 돼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생긴 게 정말 재단이었고,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운영되는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의결에 의해서 어떤 그 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항상 적어갖고 옵니다. 그 뭐 어디서 적어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늘 적어갖고 오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와서 그거를 지시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때 항상 거기에 브랜드 같은 걸 기획을 시키고 그 브랜드가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나타나시고 저는 이 구조가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뭐 약간 이제 뭐 사실 소름이 끼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광고 전문가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광고 전문가들이 이 브랜드를 성공을 시키려면 어떠한 기획 방향이 좋다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최순실 씨는 다 필요 없다. 이거 대통령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이거 한번 하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16년도에 이제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운영돼서 나왔던 일들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16년도 중반 이후에 최순실 씨가 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재단이 시작되고 제가 김성현 씨나 여기 지금 오늘 거론돼서 얘기 나왔던 김성현 씨, 이한선 씨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16년도서부터는 좀 우리가 좀 변화를 갖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최순실 씨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고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 특히 이제 K 스포츠 이제 그 K 그쪽 그 스포츠 쪽 재단도 생긴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선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퍼즐이 좀 맞춰지고 아 최순실 씨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었구나라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도 맞춰지면서 뭐 다른 것보다 저희 이제 가족이 굉장히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고요. 지탄을 좀 하면서 저라도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라라고 했던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는 좀 상세히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얘기는 지금 K스포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이건 제가 그냥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네네.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미르 재단하고 그 플레이그라운드 네. 여기 플레이그라운드는 저 원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뭐였죠? 인터 플레이그라운드.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인터 플레이그라운드하고 관계가 협업으로 가던 중에 이게 중단이 됐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K스포츠가 언론에 비추는 문제라는 것이 결국 K스포츠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블루K라든지 아니면 여기 PG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업을 몰아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르도 결국 같은 구조로 가다가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네, 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무지했고 저도 같이 분명히 동참해서 했었던 뭐 인사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저로서는 제가 지각하지 못했고 그게 잘못이었다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국내 들어오면서 언론 보고 이런 지탄 받으면서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단 관련됐던 부분은 하여튼 본의 아니게 관여됐고 청탁 부분은 잘못인지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반성한다 그런 취지시라는 뜻이네요. 네. 그 인사 관련돼서는 지금 미르 재단의 이사장이나 아까 이사 이런 분들을 이제 추천하시는 거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실무진에서는 저 수사 기록 중에는 김정은 본부장도 아마 증인이 추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저 원래 그럼 제키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실무진 중에 또 추가로 추천해서 일하고 있는 분은 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 김정은 본부장 한 네.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K스포츠는 전혀 예. 모르시고요. 사실 그 체육재단이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예, 생긴지도 예. 모르셨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이성한 씨 관련돼서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최서원 씨가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말합니다. 네.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데 지금 이런 이성한 무슨 고영태 뭐 이렇게 아까 뭐 걔네들이란 표현도 썼는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이거 본인의 이 일로 자기 명예가 되게 추락되고 참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겁니까? 이성한 씨의 말하자면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네. 어떤 부분입니까? 이성한 씨를 이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이제 김성현 씨하고 이한선 씨가 최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재단 내에 그 뭐 경상비라든지 그런 어떤 근태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성한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한 씨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시 체계가 이렇게 돼버리고 본인은 재단 이사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성한 사무총장은 이제 기획력이 굉장히 제가 뛰어나서 제가 추천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기획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페랑드 미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검토돼서 가야지 안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이걸 보고를 할 거냐 본인은 이거 기업들한테 이거 보고 못한다 이런 식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그건 일리가 있다 당신 말이 맞다라고 제가 호응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이미 최순실 씨가 감정적으로 이성한 씨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져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성한 씨한테 제가 뭐 검찰에 나중에 증거 자료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6월 15일 이후로는 나는 내가 당신을 소개했지만 이 관계에서도 나는 아예 빠질 테니 이젠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저쪽 이사장님이나 최순실 씨하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만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원래 김홍탁 씨가 사용하던 말하자면 상표라고 할까 상호랄까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인터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아마 최순실 씨가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왜 김홍탁 씨가 이런 자기가 쓰던 이름을 최순실가 사용하는 걸 허락해 줬나요? 김홍탁 씨가 최초에는 이제 그게 어떤 이익 목적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합 형태, 디지털 광고 대행사 전문가들이 좀 모인 조합 형태로 만들었던 회사였고요. 원래 플레이그라운드가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 실제 인터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인터라는 말도 최순실 씨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면서 최순실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사무실도 좀 그럴싸한데 또 얻게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는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아서 전체 이제 같이 김성현 씨하고 운영을 했으니까 그 이름을 선뜻 이제 본인이 고집을 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을 꼭 썼으면 좋겠다고. 최순실 씨가. 아니 최순실 씨한테 김홍탁 그렇게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럼 김홍탁 씨는 그 아까 조합 형태 플레이그라운드 말고 영업적인 광고 회사를 따로 운영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 모스코스를 같이 하다가 모스코스를 갖다가 그거를 폐업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탁 씨가 이 광고 업계에서 영업적으로 일을 한 거는 최순실 씨랑 같이 일을 시작한 거네요. 모스코스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요. 네. 증인은 아프리카 픽처스나 뭐 다른 또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일종의 영업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미르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그 증인이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증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 지금 유능한 분들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모여서 이걸 도와주게 되죠? 일단은 플레이그라운드 전체 투자를 최순실 씨가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사무실도 그렇고 전체 투자를 해줬고 전체 매달 운영비도 월급도 다 최순실 씨가 이제 좀 지불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회계머니가 최순실 씨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그 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월급까지 다 받아가면서 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품체조 예전에 했었을 때 최순실 씨가 포기하라고 해서 거의 제작비를 거의 이제 반 이상을 못 받고 반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제가 몇 억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이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실제 제가 받은 줄 알고 저를 오해하고 저한테 심하게 표현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다 헤쳐먹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 회사에서 한다는 거는 최순실 씨한테는 그건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본인의 회사에 이런 일들에 말하자면 그 의사결정을 최순실 씨가 다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익을 내거나 예. 그런 기재가 아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